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또 김현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정사에 관련된 저의 생각과 사랑에 관한 얘기를 같이 적절히 혼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너는 자꾸만 결정사를 들먹이니? 이러신다면 정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사회에는 기술이 대단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되게 넓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 유튜브 아니면 결정사, 소개팅 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잠재적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는데 그런 기술의 발전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재적 파트너가 너무 과잉 공급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적절하지 않은 그런 파트너들은 빨리빨리 제거해버리는데 그 형식이 마치 인터뷰 형식처럼 행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재산과 키와 생긴 모습과 이런 것들을 화면만 보면서 제거해버리는 것이고 실은 이런 일들을 해주는 게 바로 결정사들이죠. 아니면 예전 같으면 마담 뚜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해서 시간 절약을 해준다고 홍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내거는 캐치프레이즈는 당연히 어떤 거겠어요? 위험 없는 사랑을 당신에게 이런 거겠죠. 위험 리스크를 우리가 사전에 다 차단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모르기만 하십시오. 이런 얘기일 거예요. 아니면 사랑에 빠지지 않고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좌절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좌절도 우리가 느끼지 않게 해주겠다. 아니면 고통 없이 우리는 사랑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들을 모집할 겁니다. 제가 볼 땐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좌절과 고통이 당연히 수반되는 거고 한 몸이라는 거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정사에서 말하는 이런 것과 정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초기 희곡이었던 로미오와 줄리엣, 모든 젊은 연인들의 원형, 전형을 끌고 와보죠.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죠. 서로 원수 가문에 있는 두 자녀인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들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원수 가문이 화해하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끌고 싶은 교훈은 이겁니다. 그런 강렬한 이원성, 두 가문이 서로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이 강렬한 이원성과 또 아주 가장 극단적인 분리죠. 그렇죠? 가문들이 섞일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경유해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아이가 둘이서 이러한 것들을 경유해서 마치 대각선이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사랑의 측면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바로 이런 거란 얘기예요. 위험 요소가 다 제거가 되고 동일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아름다운 거. 사랑은요. 둘이 만들어내는 연극 무대 같은 겁니다. 그 무대에는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의 노후 상태라든가 여러분들 부모의 재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둘이 만들어내는 대화, 둘이 만들어내는 슬픔, 기쁨, 좌절, 고통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연극 무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법칙에 의해서 계산되는 게 아니고 또 예측되어지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사건 같은 겁니다. 결정사 당신들이 만들어내는 그 수치와 육각형에 의해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야.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런데 가입해서 여러분의 사랑은 소진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대의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언어예요. 저는 언어라고 봐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데 그의 말, 그의 견해, 그의 언어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랑 관계나 연애 관계를 하나의 기계로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기계가 삐걱거릴 때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기름 드럼통을 들고 가서 엔진 위에다 쏟아 붓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기계가 고장나서 더 이상 나아가질 못해요. 그럼 숨겨져 있는, 근데 반드시 우리가 그 위치를 알아야만 하는 대갈못 같은 애들, 이음새 같은 애들, 거기다 한두 방울의 윤활유만 떨어뜨려도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언어가 바로 여러분의 사랑관계, 결혼관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면서 사랑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좌절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상실의 고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새로운 힘으로 전환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언어입니다. 제가 사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이 언어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영혼을 끝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영혼의 보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시고 일명 남들이 볼 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외로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2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혼자 있어서 외로움을 겪을 때랑 둘이 있는데 외로움을 겪을 때는 그 크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실은. 그러나 이 언어 그리고 상대의 영혼을 보호해주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을 외로움으로 끝내지 않고 나의 삶의 조건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영혼을 보호해 준다라는 말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성들이 말이에요, 사회 경제적으로 권력을 갖지 못하는 사회 있잖아요. 사회 경제적으로 권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남성들의 권력과 교환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빈번하게. 저는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이런 세계, 이런 사회에서는 살지 맙시다.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지는 맙시다. 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